안녕하세요. 박성윤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1960년대까지 퓰리처상을 수상한 뮤지컬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프 디 아이싱, 사우스 퍼시픽, 피오렐로, How to Succeed in Business Without You Really Trying, 그리고 코러스 라인까지 이렇게 5작품을 소개해드렸는데 코러스 라인을 제외한 4작품은 한국에서 정식으로 공연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생소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들은 비교적 한국에서도 인지도 있거나 최근까지 공연된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보다는 친근하실 것 같습니다.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퓰리처상을 수상한 5개의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80년대에 유일하게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품은 제가 좋아하는 뮤지컬 5손가락 안에 꼽는 작품입니다. 제가 해설로 참여를 했었던 뮤지컬 콘서트 Hear My Song에서도 소개했던 작품인데요. 아직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소개가 되진 않았지만 매니아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하지만 국내에 들어온다면 흥행할 수 있을까 물음표도 항상 달고 다니는 뮤지컬 Sunday in the Park with George입니다. 현대 뮤지컬의 거장 스티븐 손다임의 대표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스위니 토드, 컴퍼니, 어쌔신 등은 국내에 소개가 되었는데 아직 국내에 소개가 안 된 손다임의 명작들이 많이 있죠. Sunday in the Park with George도 그렇고 Into the Woods, 그리고 메릴리 윌롱 얼롱. 메릴리 윌롱 얼롱은 최근에 영화로 제작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뮤지컬은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어서 이 작품은 뮤지컬 히스토리언 채널에서 스티븐 손다임 특집 때 긴 시간을 할애해서 꼭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Sunday in the Park with George로 돌아오면 문제의 메릴리 윌롱 얼롱은 큰 실패를 하고 나서 은퇴를 고려했던 스티븐 손다임에게 제임스 라파인이 제안하면서 성사된 프로젝트입니다. 뮤지컬은 몰라도 미술을 몰라도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조르주 혀라의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작품인데요. 예술가의 고뇌와 우리의 삶 속에서 찾는 조화로움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unday in the Park with George가 역사상 6번째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뮤지컬입니다. 90년대에 유일하게 퓰리처상을 수상한 뮤지컬은 바로 렌트입니다. 1회차에서 헤어를 소개하면서 먼저 언급을 드리기도 했죠. 말이 필요 없는 수작이고 오늘 언급한 작품 중에 그래도 가장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익숙한 작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연되고 있기도 하고요. 렌트는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들을 좀 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뉴욕 시어터 워크숍에서 개발해서 브로드웨이로 진출시킨 상징적인 작품입니다. 뉴욕 시어터 워크숍은 이후에 원스도 개발했었고 최근에는 존 카니 감독의 동명 영화를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 싱스트리트도 작업을 했습니다. 렌트가 등장했던 당시의 브로드웨이 분위기도 흥미로운데요. 1980년대에 런던에서 넘어온 캐츠, 레미제라블, 오페라의 유령이 브로드웨이에 와서 토니 어워즈 베스트 뮤지컬 상을 받았습니다. 흔히 1980년대 빅4라고 이야기하는 작품 중엔 미스 사이공만 베스트 뮤지컬 상을 못 받았는데 보더빌 배우이면서 정치인이기도 했던 윌 로저스의 이야기를 다룬 윌 로저스 플라이스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1980년대에 런던에서 넘어온 뮤지컬이 토니 어워즈 베스트 뮤지컬 상을 쓸어가면서 브로드웨이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로 넘어오면서 국내도 소개되었던 시티 오브 엔젤, 크레이지 포 유 같은 작품들이 미국 작품들이 토니 어워즈에서 베스트 뮤지컬 상을 받으면서 브로드웨이가 다시 자존심을 추스릴 수 있겠다 싶었는데 1994년에 웨스트엔드에서 프리미어한 키스 오브 더 스파이더 우먼, 한글 제목으로는 거미 여인의 키스죠. 그리고 1995년 선셋 블러버드까지 2년 연속으로 토니 어워즈 베스트 뮤지컬상을 다시 런던발 뮤지컬들이 가져가면서 브로드웨이 안에서는 다시금 우려 섞인 평도 나왔습니다. 바로 이때 렌트가 등장을 했고 1996년 그해 토니 어워즈 베스트 뮤지컬상 그리고 드라마 데스크 어워즈에서 많은 부문을 수상하면서 브로드웨이의 자존심을 지켜준 거죠. 영화도 매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미미 역할을 했던 루빈 베가는 영화 촬영 당시에 임신해서 영화에서는 빠졌지만 안소니 랩, 아담 파스칼, 그리고 레디꼬로 국내에 또 많은 팬이 있는 이디나 멘젤까지 오리지널 캐스트가 대거 참여하면서 뮤지컬 영화 렌트는 오리지널 캐스트를 박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폭스 라이브를 통해서 TV에 최적화된 연출로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90년대를 살아간 젊은 예술가들, 그리고 당시에 그들이 직면했던 사회 문제를 록 음악에 녹여내고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에 관해서 이야기한 렌트가 뮤지컬 역사상 7번째로 퓰리처상 드라마 부문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렌트 다음으로 퓰리처상 드라마 부문을 수상한 작품은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입니다. 국내에서도 매우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공연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눈물을 흘리겠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브라이언 요키가 대본을 쓰고 톰 킷이 음악을 쓴 작품입니다. 이후에 브라이언 요키와 톰 킷은 2014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했던 If Then으로 다시 호흡을 맞췄었는데 저는 이 공연을 미국에서 봤었어요. 그때 안소니 랩이 공연 끝나고 밥 먹으면서 사인 CD를 선물로 주기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또 사실 머지않아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했던 작품 중에 하나였거든요. 안소니 랩이 출연하기도 했고 작품의 메시지도 좋고 그리고 브로드웨이에서도 아름다운 극장 중 하나로 꼽히는 리처드 로저스 시어터의 분위기까지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 작품은 브로드웨이 초연 그리고 바로 이어진 투어 이후에는 공연 소식이 없기도 합니다. 꼭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넥스트 투 노멀의 이야기를 이어가면 상업적 성공이라는 명확한 미션을 가지고 있는 명확한 미션을 가지고 공연을 올리는 브로드웨이에서 이전에는 많이 다루지 않았던 조금은 어두운 소재, 흔히 조울증이라고 하는 양극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과 그녀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양극성 장애뿐만 아니라 현대의 보통 가정이 가지고 있을 법한 혹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보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워크숍 할 때부터 렌트, 또 앞서 말씀드렸던 If Then, 그리고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디어 에반 한센의 연출이죠. 마이클 그레이프가 연출을 했고 또 마이클 그레이프와 렌트에서 호흡을 맞췄던 안소니 랩이 참여하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결국 작품성을 인정받아서 브로드웨이로 진출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런던에서 폭발적 흥행을 하고 넘어온 빌리 엘리어트에 밀려서 토니 어워즈 베스트 뮤지컬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톰 킷이 음악상을 또 앨리스 리플리가 여우주연상을 받으면서 아쉬움을 달랬고 관객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앨리스 리플리는 브로드웨이 배우들 중에서도 연기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것으로 평가받는 배우인데요. 출연했던 작품들의 네임드가 대단합니다. 샴쌍둥이 여가수의 이야기를 다룬 사이드쇼에서는 바이올렛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레미제라블에서는 판틴 역할을 했었죠. 그 밖에도 로키오로쇼, 또 국내에서 공연을 준비하다가 아쉽게 무산된 아메리칸 사이코 등 굉장히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넥스트 투 노멀은 브로드웨이 초연 후 바로 이어진 전미 투어 말고는 리바이벌 소식이 없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넥스트 투 노멀의 영향을 받아서 디어 에반 한센, 웨이트리스, 컴 프롬 어웨이 같이 젊은 창작자들을 중심으로 사회 문제와 또 이와 관련된 주제를 담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또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 역사상 9번째로 퓰리처상 드라마 부문을 수상한 작품은 뮤지컬 해밀턴입니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뮤지컬 언급을 드리면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린 작품이 조지 거신이 작곡한 오브 디 아이싱이었는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을 모델로 삼았던 작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죠. 뉴욕 라가디아 공항에 자신의 이름을 남긴 역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뉴욕 시장 중 한 명인 피오렐로 라가디아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피오렐로를 소개해드렸었는데 해밀턴 역시 정치인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파운딩스 파더라고 불립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 중 한 명이고 미국의 초대 재무부 장관이기도 했습니다. 1997년 라이온 킹 이후에 브로드웨이 뮤지컬 역사에서 공개하자마자 사실은 공개되기 전부터 이처럼 뜨거운 반응을 보인 작품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토니 어워즈 베스트 뮤지컬 상을 받는 작품 모두 너무나 훌륭한 작품들이지만 사실 2000년 이후 특히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정말 메가 히트를 했다. 그리고 또 브로드웨이 기준의 매출 면에서 그리고 장기 공연에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작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안 나왔습니다. 북 오브 몰몬 정도가 장기 공연에 성공을 했고 그 바통을 해밀턴 그리고 디어 에반 한센 정도가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원스, 킹키 부츠,
젠틀맨즈 가이드 투 러브 앤 멀더, 펀 홈,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밴드 비직 같은 작품들은 브로드웨이 기준에서 장기 공연에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는 작품들입니다. 특히 해밀턴이 등장하기 전인 2014년, 2015년 토니 어워즈는 압도적 흥행을 했던 신작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의미로 어떤 작품에 작품상을 줘야 할지 모르겠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더 하이츠 이후에 약 10년 만에 브로드웨이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작품을 프리미어한 린-마누엘 미란다는 해밀턴으로 토니 어워즈에서 뮤지컬이 받을 수 있는 16개 부문에 이름을 올려서 11개를 수상을 했는데, 이는 아쉽게도 프로듀서스가 가지고 있는 12개 부문에 딱 1개 모자라는 기록입니다. 해밀턴은 의도적으로 흑인, 라틴, 그리고 아시아인 등 백인의 배우들을 대거 캐스팅했는데요. 해밀턴과 린-마누엘 미란다가 이민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한편 브로드웨이의 인종차별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상 9번째로 퓰리처상 드라마 부문을 수상한 뮤지컬 해밀턴의 흥행은 앞선 작품들과는 다르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최근 퓰리처상을 수상한 뮤지컬은 바로 올해 나왔습니다. 2020년 오프 브로드웨이 뮤지컬 스트레인지 루프입니다. 앞서 퓰리처상을 수상했던 작품 중 상당수가 그해 토니 어워즈 베스트 뮤지컬 상까지 함께 수상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해는 토니 어워즈가 코로나로 무기한 연기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드라마 데스크 어워즈로 시선이 옮겨가게 되는데, 바로 스트레인지 루프가 드라마 데스크 어워즈 작품상도 받았습니다. 드라마 데스크 어워즈는 토니 어워즈에 비해서는 비교적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는 편이 있는데, 소식을 조금 더 전해드리면 리바이벌 뮤지컬 부문은 리틀 숍 오브 호러스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제치고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죠. CJENM이 제작에 참여한 물랑 루즈가 안무, 무대 등의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뮤지컬 스트레인지 루프는 퓰리처상 드라마 부문, 그리고 드라마 데스크 어워즈 작품상 외에도 오프 브로드웨이 얼라이언스 본상, 그리고 뉴욕 드라마 비평가 서클상 등을 연달아 수상하면서 작품성 면에서 굉장히 폭넓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스트레인지 루프는 이제 흑인 퀴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퀴어 블랙 아티스트를 자처하는 작곡가 마이클 R. 잭슨의 자신의 경험을 녹여낸 작품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이 시대의 흑인 작가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게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되지 않고 퓰리처상을 수상한 역사상 첫 번째 뮤지컬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워싱턴 공연이 9월로 연기된 상황인데 사실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스트레인지 루프를 포함해 국내 모든 공연들이 더 많은 관객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상 10번째로 퓰리처상 드라마 부문을 수상한 작품 스트레인지 루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사람이든 작품이든 상 받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이고 또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상이 권위 있으면 있을수록 수상 후에는 후광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또 이를 마케팅을 포함한 여러 가지 면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언론이나 예술 분야에서 퓰리처상을 수상한다는 건 흥행을 하거나 인기가 많아서 받는 상과는 또 다른 영광이죠. 오늘은 1980년대부터 2020년 바로 올해까지 퓰리처상을 수상했던 뮤지컬과 퓰리처상이 의미하는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는 좀 덜 할 수 있지만 조금 딥하게 뮤지컬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